정부가 연말부터 시추 계획을 밝혔죠. 시추 성공률을 20%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도 20%라는 게 낮은 수치 아니야? 그러면 실패율도 80%에 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먼저 이 정부는요, 시추 전문 기업인 노르웨이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사와 지난달 계약을 맺고 네. 12월부터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을 띄울 계획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 후보지로 가장 유력한 곳에 이 대왕고래 이외에도 명태, 오징어 등 해양 생물을 이름을 붙였고 가장 먼저 이 대왕고래 지역에서 시추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1공당 하나의 구멍을 뚫는 시추 비용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성공률은 20%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추 시도 5번 안에 성공을 한다 이런 계산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요, 시추 성공률이 20%라는 점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20% 성공률은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소리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비판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시추 성공 가능성이 20%인데 이 정도 가지고 직접 브리핑을 하는 건 레임덕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옛말에 10중 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그 뜻이죠.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유 매장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하나 시추공을 뚫었을 때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하는 거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렵다. 이상합니다. 자, 민주당의 어떤 주장들은 저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저희가 민주당의 주장만 들을 게 아니죠.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물리 탐사에서 화석연료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시추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양이 발견되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또 따져봐야 물론입니다. 하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추의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시도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 전문가는 이 금세기 최대 유전이라 불리는 가이아나도 7% 확률이었지만 성공을 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또한 이 자원 확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경제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외교, 국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점 좀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20%가 나와도 이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도 높은 거잖아요. 80%가 실패니까. 당연하죠.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돈을 투자해서 탐사 시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에너지 자원은 그만큼 또 중요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10% 정도만 돼도 굉장히 파볼만 하다, 시추해볼만 하다라고 이 분야에서는 적어도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하는 데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걸 확인한다면 국가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소리고 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까지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973년 이 첫 번째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다가 네. 4차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서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열망이 컸었지만 개발이 중단된 바 있었죠.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1년 후에 해프닝으로 밝혀졌다면서 유신과 관련해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박 전 대통령이 내놓았던 브리핑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도 사실 뭐 들을 수 있죠. 그죠? 과거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76년도였나요? 77년도. 76년 맞습니까?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검은색 돈 들고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좀 사실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희망을 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특히 우리같이 자원이 희박한 나라에서 자원 개발 정책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자원 개발 정책을 했던 정부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또 뭐 여러 가지 탐사 기술이 네. 개발이 돼가지고 심해의 자원을 그쵸. 개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50년 전과 비교해 제가 볼 때는 네. 그 심해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20%라는 이 지질학자의 주장이 네. 무슨 보물선을 허망하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네. 일단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시추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든다면 좀 다른 문제 같지만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거기 뭐 수산 자원이 예. 풍부하고 바다 표범이 있었다지만 지금 그 속에 소위 불타는 얼음이라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건데 황차 지금 우리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데 있다 그러는데 뚫어버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시추선이 뭐 12월에 노르웨이 회사에서 들어온다 그러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하시니까 정치 공방화돼가지고 야당이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확인하고 네. 구멍을 몇 개 뚫어봐서 상용화가 가능할 때쯤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뚫어볼 만한 그런 이번에 이슈였다. 그리고 산유국의 꿈을 우리의 국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좀 깎아내리려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부 의원들, 특히 최민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희망,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매장이 돼 있는 건 국민의힘이 잘해서도 아니고 민주당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 현상이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선 지금의 정부 설명을 듣더라도 수년 동안 어쨌든 탐지를 해왔던 부분이라서 이게 뭐 전 정부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이 산자부 관계자들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시추 계획 승인이란 게 통상적으로 꼭 걸쳐야 되는 절차가 아닌데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을 것인가. 보통은 장관의 어떤 결재 라인에서 끝나는 사안이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정치적 리스크도 대통령께서 고스란히 부담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딛고 이야기를 하신 건 좀 이게 과연 아주 신중한 거였는지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포스트 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대안책은 이 정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는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